올해로 광역시 승격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울산광역시 이야기인데요. 울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기현 울산시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장님께서는 예전에 국회의원 시절에 아주 유명한 별명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보따리 장수. 보따리 장수라는 별명도 있었고 지금 시장님이 되신 뒤에는 기리의 시장님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두 가지 별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따리 장수라는 거는 뭐 퇴근하면서 늘 서류를 들고 가서 집에서 이제 읽어보고 하니까 네. 그래서 보따리 들고 다닌다고 그랬고 예. 지금 기류의 시장이라는 것은 이제 열심히 다니면서 투자 유치하고 국가 예산을 뭐 확보하고 또 그리고 시민들하고 만나고 소통하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늘 기류에 있다 그래서 예. 기류의 시장 이렇게 이름이 붙었는데요. 따지고 보면 두 개가 사실 열심히 부지런하게 다닌다 그런 의미에서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울산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김기현 울산시장과 본격적인 인터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뽑기기계 안에 들어있는 지역발전 정책 키워드. 마구잡이로 뽑은 정책 키워드를 보며 묻고 대답한다. 과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지 뽑기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제일 위에 있는 건 없죠. 자, R&D 기관 확충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데요. 연구개발 기관을 확충하는 거에도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우리 울산은 1962년도에 그 공업화가 시작되어서 이제 한 55년 정도 되었는데요. 그동안 늘 이게 생산 공장으로서 역할만 한다. 그러니까 이 R&D 기관을 확충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시장이 될 때 그 민간 연구소, 그러니까 기업체에 있는 부설연구소 이거는 제외하고 공공성을 띈 연구소가 12개 정도 있었는데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이미 지금 운영이 되는 게 10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네. 지금 이미 착공을 했거나 이제 착공할 예정으로 다 준비되어 있는 것까지 합치면 5개가 더 늘어나서 12개가 이제 27개가 되는 거죠. 2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거네요. 2배 이상으로 늘어나죠. 그것은 사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기존의 그 아주 전통 제조업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위기가 왔을 때 네. 이게 대처가 안 된다. 이제는 새로운 신산업으로 진출할 수도 있고 기존 산업을 더 고도화할 수 있는 그런 자체적인 역량을 갖추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단순히 그러니까 생산 기지를 넘어서 연구 기능을 가진 브레인까지 갖추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종합적인 그 산업 도시가 된 거죠. 그동안 예. 생산 공장으로서의 산업 도시에서 벗어났어요. 예. 자, 다음 구슬 하나를 좀 뽑아주시겠어요? 이 위에 거부터 볼까요? 키워드입니다. 재작년부터 울산시에서 통통대화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뉴스를 저도 한번 접한 적이 있는데 시민들과 직접 만나는 프로그램인가요? 통이라는 게 소통이라는 통이지만 소통을 잘하자 그래서 통통대화 이렇게 네. 이런 저희들이 붙였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보통 이제 그 대화한다고 가보면 미리 시나리오 짜가지고 네. 누구 먼저 질문하라 그러고 이렇게 돼서 가서 보면 조금 이렇게 너무 각색되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실제 실감이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 전혀 없이 예. 그냥 200~300명 되는 분 오늘은 주제가 이제 그러면 이 산업에 가는 겁니다. 오늘은 아니면 청년 뭐지 일자리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주제를 중심으로서 얘기를 하는데요. 좋은 반응들이 참 많이 옵니다. 좀 더 아주 진짜 신선하다.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의 입장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도 한데 근데 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을 하려면 어떻게 보면 좀 용기도 필요하잖아요. 요즘 이제 뭐 이게 행정을 한다는 것이 시민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현 정부도 그걸 잘한다고 해서 평가를 네. 높게 받고 있는 것인데 저는 벌써 3년 전부터 그 일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구슬 꼽아 주시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투자 유치입니다. 시장님께서 울산시 투자 유치단을 꾸려가지고 미국하고 유럽을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투자 유치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 가장 손꼽을 만한 성과가 있으면 어떤 게 있다 이런 걸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국내 자본의 경우에는 울산 KTX 역 앞에 복합 환승센터를 짓는 걸 수천억씩 들여서 해야 되는 네. 건데 그걸 국내 기업을 만나서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기도 했고요. 외국 기업도 지금 많이 만나고 있는데요. 3년 동안 제가 투자 유치한 실적을 대략 맞춰보니까요.
약 한 10조 원, 9조 한 네. 9천억, 약 10조 원 정도가 되고요. 일자리가 한 13,000개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이 투자를 통해서 특히 경제가 어렵잖아요. 네. 어려울 때는 우선 일자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시그널도 필요합니다. 네. 투자가 계속된다는 것은 미래가 괜찮구나 하는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시정의 중요 목표도 투자를 계속 유치하는 데 두고 일할 겁니다. 네. 다음 구슬 뽑아주십시오. 다음 키워드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요. 요즘에 많이 지금 언론에서 등장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울산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산업군으로 4차 혁명 산업이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산업들을 ICT를 접목시켜서 더 네.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저희들의 시의 경우에는 새로운 신산업에 진출해야 될 필요가 네. 있다. 제조의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화하지 않으면 위기에 대응이 안 된다. 그래서 네. 두 가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선박 같은 경우에는 ICT를 접목시켜서 스마트 쉽을 만드는 겁니다. 예. 배도 자율주행차가 있듯이 자율주행 선박을 만들겠다는 거죠. 네. 이미 그 사업을 시작을 해서 이 선박을 스마트하는 사업에 한 1,100억 정도 들여가지고 지금 한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자동차도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또 이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만들자 그래서 그린차 센터를 저희들이 작년에 개설을 해가지고 네. 지금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기술을 개발해내고 있고요. 과학산업의 경우에도 ICT를 접목시켜서 공정을 개선하고 또 그 공정 소재를 새로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팅에 사용되는 소재, 화학 네. 소재도 만드는 공장이 있고 또 그 부품을 만드는 공장도 울산에 있고요. 네. 또 그것을 필요로 하는 수요기업 다 울산에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 뉴 프론티어에서 3D 프린팅은 우리 시가 우리나라 최고의 허브 도시, 국제적 허브 도시를 하겠다고 계획을 이미 세워서 한 12개 프로젝트에 벌써 한 1,1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하고 있고요. 또 국가에서도 그걸 인정해줘서 예. 국립연구원을 만들어주겠다. 대통령 공약도 하시고 해서 예. 아마 3D 프린팅 분야가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울산의 미래가 더 밝아질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근데 지금 몇 가지 좀 질문을 더 들어보고 싶은데 새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부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울산시를 대표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새 정부에 바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새 정부가 뭐 소통을 좀 더 강화한다는 측면들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들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는데 다만 그 소통이 네. 좀 더 폭넓게 반대측도 이렇게 같이 아우를 수 있는 형태로 가지고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그 신고리 오류코기 관련해서 지금 네.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시의 의견을 좀 들어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신 분들 우리 울산 시민들이고 그 주변 주민들이십니다.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이미 벌써 기존에 있는 원전 10여 기 때문에 네. 오랫동안 피해를 받아왔던 분들인데 그분들을 배제하고서 의견을 수렴한다 그러면 그거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만약에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그로 인해서 생기는 지역의 피해나 지역민들의 그런 아픔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 주셔야 된다. 네. 그 전제하에서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전의 안전에 관해서도 뭐 이런저런 논란들이 있습니다만 시장으로서는 원전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네.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그 안전의 문제를 그냥 여론을 통해서 안전을 확보한다.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죠. 그거는 네.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전문가가 조사를 해야 안전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여론을 들어가지고 안전을 검증한다. 그건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해야 되고 그 가운데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반드시 수렴돼야 된다. 이런 거죠. 만약에 현 정부가 이 신고리 오류코기를 중단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유치 요청을 해가지고 그게 유치가 된 거거든요. 네. 지역민들이 그거 왜 유치를 했겠습니까? 그동안 어차피 10여 기가 되는 원전이 거기에 운영이 되고 있는 터에 네. 하나 더 들어온다고 해서 뭐 좋아지고 나빠질 게 특히 더 있겠느냐. 그렇지만 그것이 들어옴에 따라서 지역이 발전하는 것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르긴 하지만 지역 발전을 위한 희망을 가지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공사를 하는 도중에 좌절시켜버린다면 행정의 신뢰는 그냥 사라져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 이익들 그걸 그냥 다 무시해버린다면 그거는 올바른 행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역의 의견을 반드시 존중하고 또 들을 수 있는 공식 창구를 만들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